이교수의 뉴스 읽기 17번은요, 소위 길거리 살인마, 뭐 길거리 살인, 뭐 이렇게 요새 막 시끄러운 그건데 왜 17-1로 돼 있냐면, 1번은 관련 기사들을 쭉 읽을 거고요. 2번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이 의견들이 많잖아요. 종합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얘기들을 쭉 할 거고, 3번 토론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기사 중에 제일 참 눈에 띈 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테이저건 쐈다. 3억 배상. 강력범 맛을 더 강력한 힘. 경찰 시민에게 줘야. 이게 살인 사건이 났는데 갑자기 기사가 이런 게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조선일보였는데 경찰 권력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근데 공권력의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경찰에는 물론 총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방어적 소극적으로밖에 대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경찰이 뭐그 권총을 쓸 수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경찰관한테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강력범죄의 표적이 된 시민들이 범인을 제압하려고 물리력을 써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국의 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 기존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함께 술 마시던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남성이 친구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린 뒤 발로 무릎과 옆구리를 걷어찼다 상해죄로 기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기를 떨어뜨리는 것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덤빌려면 어떡하냐고, 그지? 근데 상대방이 흉기를 놓친 채 폭행한 건 과다하다는 취지로 상해죄로 벌금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심하다. 강력범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이 나왔어요. 지금 흉기 난동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래갖고, 자세히는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장판사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부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너무하다. 말러트마다 머리채를 잡힌 상태로 상대방을 손을 밀어내 다치게 한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공격이 있으면 그걸 방어하는 것이 폭력과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외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때려 이게 우리나라 진짜 그렇죠. 뭐 싸움 나면 한 대 때려봐. 그럼 나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법에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예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 다른 것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법학 이게 경찰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경찰대는 당연히 그쪽 편이겠죠. 그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얼마나 사용해야 될지,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도 막 총도 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거 조선일보예요, 같이.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두 번째 보면서 들었어요. 칼벌이 말아서 살아남으셔. 경찰관 글에 공감이 쏟아진 이유 그래갖고 범죄자 인권 지키다가 경찰이 죽어난다. 경찰은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자조를 한다. 이런 식의 여론 몰이 같은 느낌이 약간 있죠. 그래서 앞으로 묻지마 뭐 범죄 등의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더 무서워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기사가 제목이 나왔으니까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손해배상 선고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내야 될 배상금은 없지만 나중에 국가가 거꾸로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그래서 총은 던지라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르죠. 미국은 내가 호주에서 통역할 때 미국 경찰서에 가서 깜짝 놀란 분위기가 뭐냐면 통역하러 왔다 그랬는데도 나를 범죄자 취급하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고 살벌하다 그런 느낌을 우리 경찰들은 되게 친절하죠. 그런 식으로 서양 경찰들을 대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보고 하시라도 폭력을 쓸 그런 태도를 보여요.
나중에 친해지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맨 처음에 통역하러 갔을 때는 참 놀랐어요. 꼭 자만을 것 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무수행 중에 물리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발생했을 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내가 경찰한테 한 대 맞아도 사실은 경찰한테 무슨 해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이 뭐라 그러면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특히 유럽 같은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경찰이 뭐라 그러면 댐비면 큰일 납니다. 댐비면 그대로 총 맞든가 뭐 아주 큰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 그러면 무조건 100% 군대 상관이 하듯이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흑인 왜 너무 과잉 진압해서 흑인들이 왜 이게 이제 이게 결과가 뭐냐면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뭐냐면 과잉 진압으로 응? 검문 검색 중에 응? 흑인이 흑인들이 살해되는 경찰에 의해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게 뭐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이게 생긴 거죠. 어,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외국인한테만 그러냐? 이런 운동이 벌어진 거죠. 이런 운동이 벌어질 지경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찰들이 그리고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래도 경찰이 처벌받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다시 이제 흑인들이 강력한 데모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란 걸 알 수 있죠. 어.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내가 관련 기사들 거의 다 읽을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그 서현역에 살인사건이 났을 때 시민들이 다 대처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오기 전이죠. 그래서 일제히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해서 일제히 119에 신고를 하고 일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우리나라 대단히 놀라운 나라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 점원들은 또 행인들을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행인을 대치시키고 지혈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망쳤는데 그 사람이 천천히 걸어 도망쳤는데 목격자들이 저 사람이라고 신고해서 경찰이 너무 쉽게 잡았대요. 어? 그다음에 흉기도 어디 받았는지 알려주고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도망치기가 참 어려운 나라서 우리 공개 수배하면 자수하는 경우 많아요. 얼굴이 다 나오면 저 텔레비에. 도망칠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신고를 잘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신고가 나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칼 들고 있다는 사람이 신고가 나오니까 경찰이 쫓아가서 점을 했더니 진짜 햄상자에 식칼로 추정된 흉기가 나왔고 매다이냐 그랬더니 넣어놓기만 했다. 진짜 넣어놓기만 했다. 들고 다니는 거 봤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라고 말했다는 거죠. 어, 또 토요일에 회화에 칼부림 하겠다고 방금마켓에 올린 사람을 체포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이거예요. 흉기를 든 남자가 진주에서 배회를 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 안내 문자가 나왔는데 건설인 있고 뭐 공사용 도구를 든 현장 인부였다. 라는 얘기고 불안감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용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건물 입구를 발로 차고 출동 경찰한테 휘둘렀는데 잡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죠.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 이 칼 들고 있는 게 뿌옇게 보이시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잡혔는데 흉기를 들고 우두커니 서 있고 발로 문을 잠기다 했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기사가 요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시민들, 옆에 주변에 시민들이 있죠. 칼 들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A의 행동을 의아하게 쳐다보는 모습이었다. 담배 피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죠.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안감이 고조하니까 장갑차를 대신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죠. 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뭐 서울에도 잠실역 부근에도 배치되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어, 검문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지 않고 뭐 사실은 불편과 위안감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경찰에서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고 누구는 또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누구는 음, 어수선하다. 이게 왜 그 범죄 경과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그런 거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아까 그 40대 남성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전혀 안 무서운데, 칼 들고 나타났는데 사람들 안 도망치다 당황한 범인. 그게 그 사람이에요. 이 그 사람. 웃기는 얘기가 아까랑 얘기가 달라요. 전혀 안 무서운데 칼 들고 나타났는데 사람들 안 도망치자 당황한 범인. 어, 이런 인터넷으로 SNS 공개된 영상에서 시민들은 칼이다 칼부림한다고 말하는 A의 행동을 의아하게 쳐다봤다. 특히 A가 건물을 발로 찾아온 과정에서 건물 계단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담배를 피우면서 A를 노려보자 A가 오히려 당황한 채 도망쳤다. 영상을 본 네티즌은 앞에 담배 피우는 아저씨 더 무서운데 칼부리 사고 나면 막 시대의 악당처럼 보이니까 나왔나 본데 강 범죄자들은 저런 하급 인생인 거다. 그냥 모든 게 웃기네. 저 얼마나 안 무서웠으면 사람들은 안 피하고 구경만 하냐. 어, 뭐 하여튼 아까 얘기랑 전혀 다른 글이 또 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왜 얘기를 두 개 보여주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 텐데 첩보, 첩보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첩보가 뭐냐면 온갖 얘기가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온갖 얘기, 인텔리전스라는 게 조금 전에 그 인텔리전스예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말하면 인포메이션 이거는 의미 있는 응? 미닝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첩보는 그냥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헷갈리냐면 이게 첫 번지 정번지 헷갈리게 지금 막 너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첫 번지 정번지 헷갈리게 지금 얘기가 나고 있는데 바로 조금 전에 그 얘기는 이건 내가 일부러 짜낸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있는 거 다 모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건 맨 처음에 건 첩보였던 거죠. 근데 그게 쓸데없는 정보였다는 거. 미닝풀하지 않은 미닝리스한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미닝리스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요거 뭐 아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첩보죠. 첫 번 첩보였는데 그게 의미 있는 데이터인 정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오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중학교 4학년 아들을 칼부림범으로 몰아 수갑을 채우고 피범범 만들고 사과를 안 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아이들 갖다가 전신 찰과장을 금호동에 오인 신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고 정신이 얼마나 투철하냐면, 그, 소득들이 특히 이제 뭐 누구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데 뭐 길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치산에 대한 글을 쓰신 소설을 쓰신 분인데 지리산 같은데 이제 빨치산 때문에 이제 그 장소를 찾아가 볼 거 아니에요? 찾아가 보고 조사를 하고 거기서 어떻게 숨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러 다녔는데 그 사람 경찰서에 여러 번 갔었대요. 신고해갖고 잡혀갖고 왜 거기 갔냐 뭐 응? 그러게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도 있죠. 그래서 이거 찰과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뭐 부모가 이렇게 화를 내고 왜 화를 내냐면 어, 검정 후드티를 입고 달리기 운동하는 피군을 하고 마주쳤는데 이거는 인근공원에서 하천인가 인근공원에서 구경하다가 수상히 여긴 다시 애들 보고 이제 그 축구를 하니까 그걸 구경하다 가니까 애들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칼 들고 있으니까 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러다 칼 휘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겁이 나니까 도망쳐갖고 강압적으로 제어당하고 중학생이라고 소리 질렀지만 설명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없죠. 아니라고 했지만 정지했다. 그래갖고 왜 화가 더 나냐면 SNS상에는 금호동 칼부림 사건이라는 자극적 제목이 찍힌 아들 사진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정신적 충격도 물론 심하고요. 음.
그러니까 병상자들은 칼빈 사건으로 범인 검거에 혈안이 돼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거 잘함 이런 검거를 하면 좀 약간 승진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사건이 커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곳곳에서 모방 살인 예고하는 글이 나오고 그래서 살인 예고가 나왔는데 대부분은 장난이나 홧김이지만 어, 이게 이제 공포를 이미 묻지마 범죄 공포가 있으니까 불안감이 가족되고 있고 그러니까 번화가는 상태로 무차별 살인 예고가 자꾸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네버랜드 가는데 뭐 어쩌고 음, 요새 SNS도 많으니까 장난삼아 대부분 올렸다는 거죠. 관심을 끌기 위해 술김에 장난이었다 어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그냥 장난으로 그랬는데 10대 청소년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 요새 왜 그러냐면 우리가 SNS 같은데 관심을 받으면 무조건 유명해지죠. 그러니까 불안감에 오인 신고도 많은 거죠. 그래갖고 아까 칼을 들고 다닌다는 거 그거는 주방용 칼 갖고 집에 제 쓰레기 더미에 주방용 칼 찾아서 갖고 가는데 그랬다는 거고 또 아까 10대 청소년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신고로 그렇게 된 거고 장난이 많다 이거요. 하지만 그것도 명백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범죄인지는 모르지만 유행이다 이거죠. 칼부림도 음, 관심을 끌고 싶었다. 이게 지금 똑같은 관심이에요. 내가 왜 이게 앞에 얘기를 길게 했냐면 이 관심, 이 외톨이 테러 공포도 사실은 관심 이게 요새 이 SNS도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관심 산업. 이게 핵심 산업, 요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됐죠. 관심 산업, 어텐션 비즈니스. 관심 산업이 요새 굉장히 핵심이죠. SNS, 광고, 예, 연예인, 뭐 다 어떻게 보면 관심 산업에 속하죠. 그래서 이 관심 산업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거하고 연결돼서 사람들이 이게 헛된 신고도 하고 이 테러도 그렇고 테러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둔에 있다가 갑자기 테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는데 공포가 있으니까 미국은 심하죠. 미국은 지금 뭐 총기 난사가 거의 뭐 신문에 안 날 지경으로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 거죠. 외톨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쩌다 한 번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날 것 같은 세상이 바뀐 것 같은 근데 사람을 죽여서 경찰에 관심을 끌고 싶었다 또는 뭐 하여튼 이, 이거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서현역 사건이고 이렇게 이번에 사건도 이래갖고 방아쇠가 돼서 트리거 이펙트라고 그러죠. 방아쇠 효과. 그래서 그거에서 계속 벌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다시는 또 하나는 그동안 억눌려 왔던 사회적 분노를 일시적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근데 사실은 조금 최근에 이제 안 벌어지고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게 아직 없어진 건 아니죠. 모방번제가 어떻게 보면 장난이기도 하지만 장난이라는 건 우리 보고 이제 안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하는 게 전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불안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 이렇게 그런 게 올리니까 학원 전부 다 조퇴를 하고 또 아까 그 포메라에서 잡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까 형기를 잡았는데 뭐 응? 그 사람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를 했다는 거고 우리 이 기사들을 대부분 다 우리가 봤으니까 그다음에 또 사실이 아닌 건데 뭐 그런 게 확산은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정신적으로 어, 어, 그 심적 불안한 사람들을 해결할 심적 불안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 해결하는 방식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대책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보여주기식의 대책을 넘어 체계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무차별 범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실은 미국도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크죠. 이게 이제 일상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가장 큰, 그러니까 이제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 이번에 이 문제 갖고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의 대응은 그냥 손쉬운 충격요법으로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하겠다. 응? 뭐 엄한 처벌을 해야겠다. 응? 근데 엄한 처벌이 해결 임시 방편이기 그러니까 당장의 분노를 달린 임시 방편은 몰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되겠냐. 그죠? 그다음에 뭐 이상동기 범죄 그거 갖고 이제 그 연구가 있냐 그런 그 역대 범행 사례 생애사적으로 분석하고 뭐 예방이 필요한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연구를 시작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책이 무대책인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정부가 체계적으로 못하는 것 같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모여갖고 뭐 원인하고 어쩌고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생각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어떻게 연구를 학자들이 해야 되느냐. 그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뭐 연구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런 불안감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현기 난동을 뭐 예고하는 세상인데 그건 미국은 현재 그렇게 됐죠 이미. 협박글 때문에 못 가게 됐고, 지하철도 그렇고, 사실 지하철 타기가 우리나라는 안전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좀 불안해요. 특히 밤늦게는 못 타요. 가석방 없는 종진영 뭐 어쩌고 당정이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당정이 이제 조선일보랑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여당 쪽이 아마 보수적이니까, 조선일보도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현역 흉기 난송 피의자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긴팔에 후드티를 착용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 이것도 참 묘한 말인 게, 모습이 흉하다고, 가방 등 흉기를, 이거 진짜 이게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내가 어저께 야구장을 갔었는데, 야구장에서 지금 이제 가방 조사예요. 흉기 조사예요. 그게 이게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흉기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쭉 줄 서서 이제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이따 안 할 텐데, 그 안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죠. 보통은 할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대책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구장에서 그거를 매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럼 그런 식으로 놀이시설에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놨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신문사를 보세요. 이 신문사는 어디냐면 이게 한국이 맞냐? 이건 약간 비판적이죠. 이거는 아마 진보적인 입장의 신문사일 가능성이 많죠. 이게 신문사에 따른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조금만 더 보면 왜 끊어졌지 중간에서? 조금 전에 본 거에서 조금만 더 나갈게요.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안전하다는 공식에 이제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인데 서로 물어보게 되고 미국의 총시 난사 사건은 미국에서는 그게 벌어지니까 음, 문제는 이런 식의 이제 경향신문 같은 건 그러니까 진보적인 신문이죠. 그거는 형벌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비판하죠.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 비슷한 그래서 본질 가면 땜질 처방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의견이 좀 반대적이죠. 그래서
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또는 뭐 사법위반 뭐 어쩌고 이런 위반죄, 사법위반죄라는 건 정신 있는 사람, 정신 질환인 사람들 무조건 법적으로 입원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런 대책은 실효성이 적고 인권 침해나 공권력 오남용 수지도 크다. 정반대 입장이죠, 이제. 그다음에 법무부가 거론된다는 거는 정신 상태가 나쁘면 비슷한 범죄를 일으킨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신질환자를 집단 혐오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맞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미 강제 입원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해결이 될 거냐 이거죠. 그렇게 입원한다고. 그다음에 어, 사회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법 위반의 대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겠냐고. 그냥 그렇게 불만을 가졌는데, 그럼 너 불만 가지고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엄청난, 그죠? 강제 입원이 정신질환의 혐오를 강화한다고 옛날에 2019년도에도 그거 도입을 추진하다 흐지부지 됐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기형 지령도 무기징역형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행이라는 것이 자신이 처벌할 걸 알면서도 행동한 것이니까 형량을 강화한다고 해결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찰 사법대 교수가 하는 말은 흉기난동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에서 좌절과 수태를 겪고 분노, 불만이 쌓인 데다 사회적인 유대의 끈이 없어 고립감을 느낄 때 나오는 행동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제력이 없는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주로 해서 범죄를 이미 자제력이 없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지. 그다음에 형벌 강화와 범죄 억지력이 비례하지 않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죠.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겠냐? 형벌 포퓰리즘이 중요하겠냐? 이 얘기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런 설명을 내가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수상한 사람이나 뭐 총기 사용 경고를 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의문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장 없는 불시 검문 검색을 못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자유였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하룻밤에 뒤집는다. 음, 음, 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일정의 현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회 현상으로 문제 상황을 시민 대 시민의 갈등으로 해석한다는 사건을 해석한다는 거죠. 현상이 아니라 그다음에 복지 영역의 문제로 인식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극단화한 계층 구조를 개선할 대안 응? 걸 어떻게 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거시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런 얘기들 애가 들어가면 다 꼬리를 빼죠. 그래서 장기적인 거시적인 대책, 그런 지금 말하는 이 모호한 얘기들을 어떻게 모호하지 않고 진짜 해결책으로 갈 것인가? 그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걸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어, 이게 이제 아침 신문들을 이제 두 개를 비교한 건데, 조선일보는 미국 경찰처럼 하자는 거고, 한겨레는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엄포는 못 막는다. 그렇게 양쪽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한번, 이제 쭉 읽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하면, 경향신문에서는 형벌 포퓰리즘은 실효성 적고 오남용 효주가 크니까 사회적 고립을 주목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조선일보는 미국 경찰을 언급하면서 흉화법 진압할 때 면책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권력 강화 등 문치법 문제 강력화 대응이 필요했지만 경향신문은 단속 처벌 등 단기적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니까 형법 포퓰리즘에 대해서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형법 포퓰리즘이라고 음, 얘기하고 어, 이게 묻지마 범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묻지마 범죄로 뭉뚱그려 부르는 이 범죄들은 아직 명확한 정의도 관련 통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 없어 그간 학계에서는 진지한 연구 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고 경찰 통계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아주 정확한 해석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어떻게 벌어는지 모른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고독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고독부
론리니스, 미니스트리 오브 론리니스가 영국가, 내각 관방이라는 게 이제 장관이거든요. 고독 장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먼저 생겼어요. 고립 문제 남은 일이 아니다. 한겨레도 어, 비슷한 의견을 어, 임시방편을 하지 말고 임시방편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거꾸로 강경기조의 대응을 지금 조선 보수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정권에 따라 조금씩 서로 정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 방어적 소구조 대응하겠다 그러고 면책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중앙일보가 정리를 최근에 했는데 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흉기를 든 외톨이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서는 사회적 고립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유정과 이제 무차별 살상 정유정하고 다 비슷하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통화하다가 화가 나갖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갖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나도 불행하게 사는데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X 같아서 죽였다. 자기 감정에 몰입된 사회적 외톨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세상에 복수하고 싶었다. 1991년도부터 있었어요. 종종 옛날에도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 이런 사건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이게 문제예요. 연속된 사건이라서 이게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사회 병리적인 측면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사회 안에 얼마나 큰 공격 에너지가 응축돼 있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고 표현되다가 이거는 이제 자살은 자기한테 대한 폭력이죠. 그다 묻지마 번져가 이건 좀 분노가 반대쪽으로 바깥쪽으로 이게 좀 이게 사람들도 적극적 사람이 있고 소극적 사람이 있잖아요. 소극적인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적극적 사람은 이제 반대를 죽이는 거죠. 사회와 연결이 끈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겁나는 게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시한폭탄이 이제 터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법물 터지는 하는 것도 전염 영상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연쇄되고 있지 않고 범행을 벌인 이들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는 20, 30대들을 주로 말하고 그게 이제 건강한 사회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생겨나서 그게 이제 경제적 곤란이 원인이 아닐까. 무관하진 않다. 경제적 곤란이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립을 못하니까 같다는 거예요. 음. 일본에는 거리의 악마라는, 뭐, 이거는 우리보다 좀 빨랐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보다 빨랐어요.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1990년대 장기 불황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살상하는 거리의 악마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10년 전 일본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차이가 이제 10년밖에 안 되는구나. 옛날에는 차이가 많았어요. 몇십 년이었거든요. 나쁜 거지만. 그러니까 이 사회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다. 어서 빨리 죽고 싶다. 뭐 세상이 싫어졌다. 음. 이거 일본 영화들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영화가 사회를 향한 분노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차별 살인을 한 거죠. 누구를 죽이도 상관없다. 사는 게 지겹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회 주류에서 이탈했다는 소외감 때문에 가치 혼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사회 아노미 현상. 세상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적 신뢰와 행복감이 추락하고 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전형적 아노미 사회. 전철 타기도 무섭고 길거리 걸어가도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뉴욕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묻지마 범죄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이름부터 묻지마로 덮어두고 원인을 찾으는 노력조도 좋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게 연구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이름도. 묻지마 범죄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예산이 시급하다. 뭐가 묻지마 범죄 정의도 잘 안 돼 있어요.
정신질환이 극단적으로 진행돼 판단력이 제로인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 동기가 있는데 어떻게 범죄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찾아보는 연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연구가 없어요. 근데 그거 또이 오인 신고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거꾸로 에, 말하자면 프렌들리 킬링이라고 그러죠. 전쟁터에서 아군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하철에 막 그런 신고가 있어서 막 도망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휴대전화에서 어, BTS 슈가 라이브 방송을 보이던 승경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그걸 듣고 옆으로 막 옮기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도망다니고 있다고 신고했고 승계난동 갔다가 오인해서 도망치다가 사람들이 다쳤다는 거죠. 이 작은 소동에도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테러 트라우마 현상이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대책은 없이 막 보도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만 잡고 허위 제보가 800개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90%가 허위 제보고 칼 소지자가 가장 어이없은 제보는 칼 소지자가 파인애플 판매한 아저씨 그 사람 괜히 칼로 파인애플 잘라서 팔아야 되는데 파인애플을 어떻게 자르라고요? 칼 없으면. 그래서 사회 기저불안이 크고 오인 신고를 막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오인 신고 해프닝은 집단 심리로 인한 동조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불안감을 잠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뭘로 잠식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없죠. 그래서 전부 다 남일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중앙일보의 그 흉기를 든 외톨이 그 시리즈 두 번째가 고3 때 친구들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왕따를 당하고 여자애들이랑만 어울려 지냈습니다. 성인이 되고는 사건 발생 전까지도 부모님과 연을 끊고 혼자 지냈어요. 저희도 훈기낭동을 본 사람 얘기고, 그러니까 이 묻지마 범죄자 심층 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 반응 연구 이런 게 있었는데 이수정 유명한 사람이죠. 범죄심리학 교수팀. 이게 언제 했냐면 2012년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단절과 정치적 고립에서 오는 불만을 속으로 눌러다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거죠. 고독한 외톨이들이 대부분 그랬었는데, 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수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도 유효한데 보고서를 낸 이후 특별한 후속 연구가 없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전부일 정도로 그 보고서도 그냥 문제가 그렇다 그랬지 그거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죠. 그래놓고 정부들은 그러니까 이제 전부 사후 대책으로 그러니까 2012년 여의도 흉기 난수 사건부터 10년 이상 허송세월 한 거다는 거죠. 이 허송세월하는 이런 일이 참 많죠 우리나라에. 그거는 이제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어, 말하자면 이런 사후 대책, 사후 고강도 대책은 경고를 하는 거니까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효과가 크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렇게 뭐 종신형이야 이런 식으로 혼내줄 거야 애들한테 그러듯이. 근데 그렇게 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정당방위가 안 되는데 경찰이 총 쏴봐야 그것도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 대책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예, 아예 일본은 그 고덕부 장관까지 만들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히케노모리 대책 이게 일본어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인구의 14 인구의 2% 정도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계산도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 24만 명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되는데 취업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음, 우울증이 근본 원인은 표층 논리고 가족 사회 구조적인 원인 요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 얘기가 아직 없죠.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 전체적인 대책들이 전부 다
종합적인 대책 또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 대책,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전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